네, 요즘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최대의 화두는 공천 문제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내야 될 것 같지만 민주당 당원에 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경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 바로 이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요즘 머리 지끈거리십니까? 골치 아프십니까? 골치 아프다기보다 좀 난감한 상황이죠. 난감하다. 예, 일단은 좀 그 부산시당 위원장이시니까 일단 부산시장으로 한정했을 때는 좀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공천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 정치권이 이 당헌 당규를 너무 무시하고 그리고 이 사실상 자기 자신들에게 기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표정하게 무책임하게 후보들 내고 또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쯤은 예. 첫 테이프를 끊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예를 들면은 뭐 당헌 당규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될 사유들을 뭐 열거를 할 수도 있겠죠. 4대 중대 범죄라든지 네, 네, 뭐 네.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한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한 번쯤은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뒤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다른 정당도 그럴 수밖에 다른 없겠죠. 정당도 그렇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당 정치에서 한번 획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산시장 선거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서 공천을 해서 후보를 내서 선거에 이길 경우에도 사실은 임기가 8개월밖에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임기 8개월이면 업무 보고받고 업무 파악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상 할 수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의명분적 측면에서나 또는 실리적 측면에서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 반성하고 후보 안 내는 게 맞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권이 반성한다 해놓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게 반성하는 건지 반성하지 않는 건지 또는 무한 책임을 진다 그래놓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게 책임을 지는 건지 안 지는 건지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상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말고 이번 참에 우리가 확실하게 죽자. 그리고 확실하게 죽을 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오돈 시장의 경우에는 예.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입장에서 예. 한 번쯤은 우리가 무공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 이런 주장들을 쭉 해왔습니다. 혹시 지금 의원님의 이런 주장이 의원님의 개인 의견을 넘어서서 부산시의 어떤 그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하고 같이 공감되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개인 의견이십니까? 이 부분은 부산시장 내년도 보궐선거에 한정해서는 사실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의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었던 이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내외 인사들 모두 어느 정도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예. 무공천 말고 이건 어떠냐 무소속이나 또는 시민 후보로 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은 꼼수 중에 상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면 차라리 공천을 해서 후보 내는 게 맞지 후보 내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시민 후보라는 말하자면 포장지를 입혀서 시민들에게 내는 것은 이것은 더 무책임한 짓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후보 내지 않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커피 중독님이나 쑥부쟁이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국민이 하는 건데 국민에게 어떤 그 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에 지금 의견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정치권이
예를 들면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만 하더라도 재보궐선거 비용이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 참관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잘못으로 예. 보궐선거를 치러진다면 더더구나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내용으로 해서 이게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네. 이번 첫 테이프를 끊어놓으면 이런 일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한정해서였고, 자 문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8월 말이 되면은 저희 당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 대표가 이제 그렇습니다. 선출되죠. 예,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말하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저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할 거고요. 다만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그래야 된다는 주장. 된다라고 할 겁니다. 다만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론대로 당원으로서 열심히 또 후보를 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우리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을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에게도 이제 바로 이 공천 문제를 질문을 드렸더니 공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면서 그 이유로 정치에서 흐름이 중요한 건데 지금 그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게 돼서 미래통합당에 만약에 기세를 잡게 된다면 그건 대선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상당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우리 김부겸 장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당내 여러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말에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당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당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좀 약간 실무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공천을 해야 된다면 아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그 잠깐 전해드렸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을 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이제 부정부패로 돼 있거든요.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패 광의의 개념으로 보자면 부정부패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당헌을 이전에도 우리가 안희정 지사 문제 나왔을 때도 이 당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근데 이제 보궐선거가 아니라 이제 그 지방선거, 물론 동시 지방선거니까 보궐선거가 아니었으니까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라도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당원하고 일정하게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8월 말에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지금은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말하자면 의원들 개인 의견들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단계고 요 단계가 지나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이 될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 간의 토론도 있을 것이고 뭐 정견 발표도 있을 것인데 거기서 당대표를 그 선택하는 어떤 그 당원들의 어떤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이거를 그러면 어떤 입장이냐를 물어보고 그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 사이에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조금씩의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묘한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당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두 후보에게 그 입장을 밝혀라 명확하게 공천을 할래 말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를 묻고 그 대답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개진할 것이고 물론 결과에는 승복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원칙은 그렇다. 의원님 개인의 원칙은 이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총선 이후에 당의 악재가 계속 지금 연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의 상황 그러면서 미래통합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는 지금 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의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그 자가 진단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저희들은 어제도 의원총회가 있었고 네. 원내에서 이제 원내 뭐 전략회의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당내 회의체가 있는데 네.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성찰과 반성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부의 목소리도 있고요. 네. 더더구나 우리 당내 지금 우리가 180 가까운 네. 말하자면 압도적 다수당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께 정말로 이 180석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데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180석이 오만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네. 저희들이 중심을 잘 잡고 일관된 자세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집권 여당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네네. 중심을 잘 잡고 일관된 자세로 하던 일 묵묵하게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구민들 많이 만나실 거니까 유권자들 뭐라고들 하던가요? 사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예. 총선 성적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예. 이 180석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서 실적과 성과를 내가지고 국민들께 보답하는 정치를 해다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걸 여쭤볼게요. 오거돈 그 전 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미래통합당은 또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도 수사 정보가 흘러나간 거 아니냐. 여기서 청와대가 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잘 우리 국민들께서 봐오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 연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라도 네. 제발 이 정쟁 한가운데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한 일이다. 네. 그리고 7월 달 임시국회가 이제 8월 5일이면 끝이 나는데 네. 이 법안국회입니다. 자꾸 이런 정쟁 문제는 좀 한켠으로 좀 밀쳐놓고 네.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 법안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